어젯밤 10억 파운드 약 1조 7천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소름 끼치도록 무거운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며 홈팀의 1대 3대패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끔찍했던 것은 관중석에서 쏟아져야 할 것엔 야유나 분노의 욕설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만 개의 좌석이 이미 하프타임 때부터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공식적으로 무승의 늪을 10경기로 연장하는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전광판은 잔인한 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점 29점에 머물며 강등권과 불과 승점 1점 차이라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전반 33분 도미닉 솔랑케의 선제골이 터질 때만 해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키 판더 펜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반 37분, 이 네덜란드 센터백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으며 어처구니 없는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팰리스의 파페, 마타르 사르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이는 런던의 북런던 팀 토트넘이 경기 종료 때까지 벌인 집단 자멸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 기자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에게 명문 빅6 팀을 챔피언십, 2부 리그, 벼랑 끝으로 직접 밀어넣은 것에 통쾌함, 자부심을 느끼냐고 묻자 이 오스트리아 출신 전략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대신 런던 언론을 뒤흔들 만한 답변을 내놓으며 토트넘의 민낯을 발가벗겼고 뜻밖에도 상대팀의 옛 주장을 소환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자의 역설. 지금 그들을 꺾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축구에는 항상 언더독의 반란이 주는 자부심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과도한 기쁨을 경계했습니다. 노련한 지휘관의 안목으로 그는 현재 토트넘 선수단의 심리 상태가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의 환자와 다를 바 없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단지 그 전원 버튼을 우연히 눌렀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을 강등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기쁘냐고요? 제가 그들이 강등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차갑고 현실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점에 토트넘을 이긴다고 해서 빅6 세력을 무너뜨렸을 때 그 벅찬 영광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민에 더 가깝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상대의 고질적인 심리적 병폐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33분 솔랑케의 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감독으로서 저는 득점 직후 그들의 바디 랭귀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엔 그 어떤 자신감도 없었고 경기 운영이라는 개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두 다리를 벌벌 떨며 수비로 내려앉기 바빴습니다. 그는 레드카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부했습니다. 미키 판더 패닉에 빠져 우리 공격수를 넘어뜨리고 37분에 사르에게 반칙을 범한 것은 그가 발이 느린 센터백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팀의 전체 신경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 대신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안고 피치에 나설 때 레드카드나 페널티킥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팀이 겪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37분의 충격 해부. 리더십 부재가 그린 처참한 자화상 시스템의 붕괴를 증명하기 위해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전문가들에게 37분부터 45분까지의 그 끔찍했던 8분간을 깊이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간은 토트넘이 리드를 잃고 선수를 잃었으며 나아가 축구 클럽으로서의 영혼마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판더 펜이 퇴장당하고 사르가 페널티 스폿에 섰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경기의 분수령이 된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바라봤습니다. 솔랑케는 말없이 하프라인으로 걸어갔죠. 남은 수비수들은 팔을 휘저으며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어떤 개인도 팀의 무너진 정신을 다잡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영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버터 덩어리처럼 무기력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군중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팰리스의 수장은 정신력 볼릿에 대해 잔인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때때로 감독의 전술판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치 위 선수들이 뿜어내는 핵심 회복 탄력성, 코어 레지리언스, 중심을 잡는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레드카드와 같은 거대한 변수를 만났을 때 팀에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동료들에게 미친 듯한 압박을 요구하며 팀 전체의 심박수와 의지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릴 진짜 주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토트넘은 흩어지는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유니폼을 입고 한정판 축구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 재앙을 짊어질 전사의 심장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신적 지주가 빠진 상황에서 그들의 비싼 전술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7번의 망령, 손흥민을 향한 뼈아픈 찬사 기자회견의 최고조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토트넘이 이토록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 지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적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존중을 담아 그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가면이 벗겨진 후 닭장 토트넘의 적나라한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럽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일해왔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엄숙한 톤으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토트넘을 상대할 때면 우리 코칭 스태프는 비디오 분석실에서 보내는 시간의 80%를 오직 손흥민을 봉쇄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 리그의 치트키 치트코드 반칙 수준의 사기 캐릭터였으니까요. 그는 북런던에서 손흥민이 남긴 유산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의 그 경이로운 활약은 수년 동안 토트넘 시스템의 가장 최악인 결함들을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수비진이 어설프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다 뚫렸다고요. 괜찮습니다. 소니가 하프라인부터 질주해 만회 골을 넣을 테니까요. 중원이 꽉 막혀 전진 패스가 안 된다고요? 문제없습니다. 소니가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직접 플레이메이킹을 할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천재성과 헌신을 갈아 넣어 상처투성이인 팀의 몸뚱이를 붕대로 칭칭 감싸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던 손흥민이 사라지자 토트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충격적인 진실을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수뇌부가 착각하고 떠벌리는 것만큼 세계적인 탑클래스 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시대를 초월한 두 명의 걸출한 천재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우연히 한 10년 동안 동시에 보유하는 행운을 누렸던 중위권 팀일 뿐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것은 그 오만했던 착각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현재의 선수들은 더 이상 그의 후광과 보호막에 기생하며 무임승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소니를 언급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그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기량과 인품을 가진 선수가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과 눈부신 청춘을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능한 경영 시스템에 바쳤다는 사실 말입니다. 텅 빈 관중석과 1977년의 망령, 팬들의 체념, 날카로운 분석을 마무리하며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하프타임 스코어 1대3 직후 수만 명의 토트넘 관중이 일제히 경기장을 빠져나간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관점에서 그는 그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뼈아픈 현실에 대한 체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반전 45분이 끝나자마자 홈 팬들이 무리지어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는 길에 BBC 라디오에서 올해 토트넘의 상황을 끔찍했던 1976년부터 1977년까지 강등 시즌과 비교하기 시작하더군요. 글라스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팬들이 분노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면 남아서 야유를 퍼부었겠죠. 그들이 떠난 이유는 스스로의 클럽을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곧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뛰기 위해 1조 7천억 원짜리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경기장을 갖게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홈팀 수뇌부를 정조준한 묵직한 심판의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토트넘에게는 강등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수뇌부 다니엘 레비와 ENIC 그룹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큼 강력한 따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클럽을 마치 부동산 기업처럼 운영했고 팀을 짊어지고 이윤을 가져다준 전설들을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오만함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광판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면 토트넘은 팀의 핵심 가치와 손흥민처럼 팀을 위해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이미 스스로에게 패배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올리버. 글라스너의 단검 같은 발언은 즉각 영국 내 모든 스포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최고 분석가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게리 네빌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장. 글라스너는 문제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피치 위에서 축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개인 기량에 너무 오랫동안 기생해 왔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가면이 벗겨지자 우리가 마주한 것은 멘탈이 약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선수단과 자신들의 힘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수뇌부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스포츠 재무 전문가. 만약 토트넘이 실제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면 경기장 건설로 인한 막대한 부채 때문에 그 경제적 파장은 다른 어떤 팀보다 파괴적일 것입니다. 글라스너의 발언은 기업 지배 구조 모델에 울리는 강력한 경고종입니다. 상업적인 수치만을 좇아 인적 요소, 정신적 지주를 무시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3대1 승리는 단순한 전문적인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 호스퍼의 전체 시스템을 향해 마취 없이 메스를 들이댄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적장 상대 감독의 입을 통해 나온 고백은 진실을 낱낱이 발가벗겼습니다. 토트넘의 실패는 37분에 나온 레드카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두뇌, 영혼, 그리고 든든한 방패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조 7천억 원짜리 경기장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텅 빈 좌석들은 죽어가는 제국을 증명하는 가장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올리버 글라스너는 승점 3점을 챙겨 떠났고 토트넘 수뇌부의 등 뒤에 끔찍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챔피언십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지을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의 환영 속에 빠져 익사할까요? 저희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출하실 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애정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